강인자 할머니는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시죠.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도 인자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어요. 17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강아지 춘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인자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춘배 때문이었어요. 늙은 강아지 춘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밤 12시만 되면 현관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처음엔 치매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17년이면 개 나이로는 거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춘배가 물고 오는 물건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구석에 놔뒀던 낡은 양산 하나를 계속 물고 와서는 인자 할머니 앞에 놓는 거예요. 그 양산은 다름 아닌 인자 할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춘배를 데려오기 직전까지 함께 살던 노모의 유품이었습니다. 춘배야, 왜 그러니? 할머니 생각나니? 인자 할머니가 양산을 쓰다듬자 춘배는 더욱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그날 밤 인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1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8년 초가을 경상도 시골 본가에서 홀로 사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된 날이었죠. 당시 75이셨던 어머니는 평생을 그 집에서만 사셨습니다. 젊어서 시집와서 자식 넷을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집 밖 나가는 걸 무서워하셨고 특히 밤에는 절대 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동생 강동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엄마가 안 보여. 어젯밤까지 분명 집에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 인자 할머니는 부랴부랴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도 불렀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신발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고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치매로 인한 배회성 실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경우 많아요. 근처 수색해보고 며칠 지켜봅시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인자 할머니가 본가에 들렀을 때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악몽을 꾸셨는지 새벽에 갑자기 인자 할머니 방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저 안방 옆방 절대 열면 안 된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거기 창고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 열면 큰일 나.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냥 악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어머니가 사라지셨죠. 그 후로 17년. 인자 할머니는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골집은 남동생 강동수가 관리한다고 했고 인자 할머니는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가 키우시던 강아지 춘배를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춘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춘배는 원래 조용한 개였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어머니 집에서 데려왔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인자 할머니 곁을 지켰죠.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밤에 짖거나 울부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참 얌전한 강아지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춘배가 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달 보름 밤부터였어요. 그날 밤 12시 춘배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낑, 낑. 처음엔 어디 아픈가 싶어서 인자 할머니가 몸을 만져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12시 정각이 되자 춘배는 현관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울었어요. 마치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듯이요. 인자 할머니는 혹시나 싶어 목줄을 채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방향만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남쪽을 향해서요.
그곳은 경상도 시골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춘배야, 할머니 집 생각나니? 춘배는 대답하듯 한 번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자 신발장 구석으로 가서 뭔가를 물고 왔어요. 낡고 색이 바랜 양산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나무로 된 것이고 천은 꽃무늬였는데 이제는 거의 색이 다 바래서 누런색이 되어버렸죠. 인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양산은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거였거든요. 어머니는 그 양산을 무척 아끼셨어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결혼 첫날 밤에 사준 거야라고 자랑하시곤 했죠. 실종되기 전까지도 비만 오면 그 양산을 쓰고 마당에 나가셨습니다. 춘배는 그 양산을 인자 할머니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평온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춘배야, 너 뭘 말하려는 거니? 걔가 말을 할 리는 없죠. 하지만 인자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배가 뭔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걸요. 어쩌면 어머니에 관한 무언가를요. 그날 밤부터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춘배는 현관문을 긁고 양산을 물어오고 슬프게 울었어요. 마치 의식처럼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춘배의 울음소리가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춘배야, 너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는 거니? 춘배는 양산을 다시 한번 물어오더니 인자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인자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걔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자 할머니도 울컥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너무 쉽게 실종으로 받아들였다는 죄책감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제대로 못 찾았어. 그날 밤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생각에 제대로 울었어요. 그동안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들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슬픔을 묻어뒀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춘배가 계속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쩌면 어머니가 춘배를 통해 뭔가를 말하려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황당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걔가 갑자기 매일 밤 어머니 양산을 물고 와서 우는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 강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동수는 어머니 실종 이후 형제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동수였으니까요. 여보세요, 동수야. 나 누나야. 아, 누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서먹함이 느껴졌어요. 동수야. 우리 시골집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일로. 전화기 너머로 동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거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집은 그대로 있잖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엄마 흔적이라도 있을지 몰라. 누나, 17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먼 길 못 가요. 인자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동수는 원래 형제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조깅하고 등산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니요. 그럼 나 혼자라도 갈게. 집 열쇠 어디 있어? 누나. 동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요. 집도 낡았고 위험해요. 그냥 엄마는 편히 가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전화를 끄는 인자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동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춘배는 또다시 양산을 물고 와서 현관문을 긁어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안고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경상도까지는 4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춘배는 내내 조용했지만 시골에 가까워질수록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17년 만에 보는 시골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논밭은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집이 있던 골목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춘배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17년 만에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서자 춘배는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동수가 관리한다더니 왜 새 자물쇠를 달았지? 인자 할머니는 예전에 어머니가 숨겨두시던 곳을 기억해냈어요. 장독대 옆 벽돌 밑에 예비 열쇠를 두셨거든요. 손을 뻗어 벽돌을 들춰보니 녹슨 열쇠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대문은 열렸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장독대는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 유리창이 깨끗했어요. 17년 동안 방치됐다면 먼지로 뒤덮여야 하는데 누군가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동수가 다녀갔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춘배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뒷마당 쪽이었습니다. 춘배가 멈춘 곳은 작은 창고 앞이었어요. 어렸을 때 농기구를 넣어두던 곳이었죠. 창고 문에는 새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보다 훨씬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였어요. 왜 창고에 이런 걸 달아놨지? 춘배는 창고 문 앞 땅을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앞발로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뭔가가 묻혀 있다는 듯이요. 춘배야, 거기 뭐가 있니? 인자 할머니는 마당에 있던 삽을 가져와 춘배가 긁던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흙을 치우자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들은 모두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부터 나이 드신 모습까지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인자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팔에 깁스를 하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다치신 적이 없었거든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글씨로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2007년 8월 3일. 오늘도 동수가 화를 냈다. 집을 팔라고 한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더니 팔을 세게 잡았다. 멍이 들었다. 2007년 9월 15일. 동수가 요즘 이상하다. 술을 마시고 와서는 자꾸 그 방 얘기를 한다. 안방 옆 작은 방 말이다. 거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2008년 2월 12일. 무섭다. 동수가 집 팔아서 돈 나눠 갖자고 또 소리쳤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집은 당신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절대 팔 수 없다. 마지막 일기는 2008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인자가 다녀갔다. 딸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동수가 걱정이다. 오늘도 그 방문을 계속 확인한다. 안방 옆 방. 거기엔 뭐가 있는 걸까? 인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읽는 내내 춘배는 창고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빨리 열어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동수야, 너 여기 왜 왔어? 인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수는 땀을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어요. 마치 뛰어온 것처럼요. 누나가 여기 올 줄 알았어요. 택시 기사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우리 집 찾는 사람 있다고.
동수의 시선이 인자 할머니 손에 들린 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동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일기에 이런 걸 쓰셨어. 내가 엄마를 때렸다고, 집 팔라고 협박했다고. 누나, 그건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고 문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춘배가 다시 창고 문을 긁어댔습니다. 더 거세게, 더 필사적으로요. 인자 할머니는 마당에 있던 망치를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누나, 안 돼요. 동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먼지가 확 올라왔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인자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쌓여있는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창고 안쪽 벽장을 향해 갔습니다. 벽장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춘배가 안으로 들어가자 인자 할머니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뭔가 하얀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자 부드러운 천이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수의였습니다. 장례 때 입히는 하얀 옷이었어요.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나무 머리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인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수의 밑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병원 서류가 나왔어요. 퇴원 기록 마이너스 환자 김순자 당시 75세 진단명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퇴원 사유 보호자 아들 강동수 요청에 의한 자의 퇴원. 담당 의사 소견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나 보호자가 집에서 돌보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퇴원 처리함. 날짜는 2008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동수야, 이게 뭐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었어? 뒤에서 동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춘배가 벽장 뒤쪽을 계속 긁어댔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손전등을 비추자 벽장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게 보였어요. 벽장을 옆으로 밀어내자 좁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누나, 거기 열지 마요. 제발. 하지만 인자 할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 좁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어요.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물컵, 그리고 깨진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안경이었어요.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있었고 구석에는 말라붙은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동수야, 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불을 들춰내자 밑에서 또 다른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인자야. 엄마가 미안하다. 동수가 엄마를 가뒀어. 집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엄마를 이 방에 밥도 안 줘. 물도 안 줘. 아파. 너무 아파. 인자야, 엄마 좀 찾아줘. 쪽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마지막 글자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17년 동안 어머니가 어디론가 떠나셨다고 치매로 길을 잃으셨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동수야, 너 엄마를 여기 가둔 거야?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춘배는 그 좁은 방 안에 들어가 바닥을 냄새 맡고 슬프게 울부짖었어요. 마치 17년 전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요. 벽을 자세히 보니 두드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벽을 두드리자 텅 빈 소리가 났어요. 이 벽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수야, 이 벽 너머엔 뭐가 있어?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누나, 거긴 안방이에요. 안방. 어머니가 평생을 주무시던 그 방이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7년 전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 안방 옆방. 절대 열면 안 된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좁은 방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걸요. 인자 할머니는 창고를 나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17년 동안 닫혀있던 방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와 먼지 냄새였습니다. 안방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 낡은 장롱, 화장대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인자 할머니는 창고에서 봤던 그 벽을 찾았습니다. 안방 구석 장롱 뒤편이었어요. 장롱을 옆으로 밀어내자 오래된 벽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벽지 색깔이 달랐어요. 다른 곳은 누렇게 바랬는데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여기 다시 발랐구나. 동수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인자 할머니는 벽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자 그 아래 시멘트 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멘트도 다른 부분과 색이 달랐습니다. 최근에 다시 바른 흔적이었어요. 춘배가 그 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짖어댔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던 소리를 지금 내고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마당에서 가져온 망치로 벽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멘트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누나, 그만해요. 제발. 동수가 인자 할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인자 할머니는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가 엄마를 찾아야겠어. 벽이 무너지자 그 안에서 먼지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냄새.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냄새였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인자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어요. 엄마, 인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뼈 옆에는 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금반지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옷 조각들도 보였습니다. 동수가 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사람 죽였어요. 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뼈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17년 동안 어머니는 여기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집 안에 벽 속에 갇혀서요. 동수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수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5천만 원이었어요. 엄마한테 집 팔아서 빚 갚자고 했죠. 근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파냐고. 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를 밀쳤어요. 엄마가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벽에 부딪히셨죠. 피가 많이 났어요. 나 무서웠어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 돈이 없어서 그냥 퇴원시켰어요. 인자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나 겁이 났어요. 감옥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잠깐만 저 작은 방에 가둬놨어요. 진정하실 때까지만요. 잠깐만. 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깐이 17년이야? 아니에요. 진짜 하루만 가둬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엄마가
엄마가 숨을 안 쉬고 계셨어요. 동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물도 안 드셨고, 약도 안 드셨고, 머리 다친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났는데, 나 무서워서 그냥 문 잠가놓고,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인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좁고 어두운 방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아픈 몸으로 홀로 돌아가셨을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래서 시체를 여기 벽 안에 숨긴 거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살인죄라고 했어요. 나 감옥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벽을 뚫고 안에 모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멘트로 막았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거야? 네. 이틀 후에 엄마가 나가신 걸로 꾸몄어요. 춘배가 뼈앞에 다가가 낮게 울었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안아 올렸습니다. 춘배야, 내가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거. 춘배는 인자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떨었어요. 17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을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인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사람 육골이 발견됐어요. 동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자 할머니는 어머니의 유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춘배는 인자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동수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가끔씩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17년 전 실종 사건 맞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 김순자 씨입니다. 2008년 2월 20일 실종 신고됐던 분이에요. 곧이어 과학수사대가 도착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며 인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17년 만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게 된 겁니다. 동수는 경찰에게 자수했습니다.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걸 고백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제가 어머니와 집 매매 문제로 다퉜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화가 나서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까? 네,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돈도 없었고 어머니가 저를 신고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퇴원시켰어요. 그 다음엔요?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고 뒤쪽에 있던 작은 방에 어머니를 가뒀습니다. 정말 하루만 진정하실 때까지만 가둬놓으려고 했어요. 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머리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던 것 같아요. 물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경찰관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살인죄로 잡혀갈까봐. 그래서 시신을 안방벽 안에 숨겼습니다. 벽을 뚫고 안에 모신 다음 다시 시멘트로 막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매일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왜 날 죽였냐고 물으시는 꿈은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멀리했어요. 누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인자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의젓하고 씩씩하던 남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언니를 잘 따르던 착한 동생이었죠. 그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경찰관이 인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하십니까? 인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동수는 친동생이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기도 했죠. 처벌 받아야죠. 엄마는 17년 동안 벽 속에 갇혀 계셨어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르고 동수는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수는 유치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살인죄와 시체유기죄 그리고 감금치사죄로 기소될 예정이었어요.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유골이 어머니 김순자 씨가 맞다는 확인이었어요.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치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 갇혀 계셨던 게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만약 제때 치료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인자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동수가 제대로 치료만 해드렸어도, 아니 그냥 가두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날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춘배가 인자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위로하듯이요. 춘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를 영영 못 찾을 뻔했어. 17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벽 속에 계신 거. 춘배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요. 재판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변호사는 동수에게 자수와 반성의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검사는 엄벌을 구형할 거라고 했어요. 인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동수를 면회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동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동수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엄마한테 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동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는 동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감금치사, 시체유기, 그리고 존속상해 치사의 죄목이었어요. 변호사는 자수와 반성을 근거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엄격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모를 폭행하고 치료받지 못하게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17년간 시신을 유기하고 실종으로 위장했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0년이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동수를 보며 인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용서할 수도 미워하기만 할 수도 없는 마음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17년 만의 장례식이었어요. 시골 마을 작은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영정사진은 어머니가 60살 때 찍으신 사진을 사용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강하셨고 행복해 보이셨죠. 빈소에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17년 전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인자야.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찾아서 다행이구나. 그래도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인자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벽 속에 갇혀 계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전날 밤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데리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춘배는 영정사진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지키는 것처럼요.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17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어요? 인자 할머니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나무 머리빗을 꺼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머리빗이었어요. 이거 엄마가 평생 쓰시던 거죠? 아빠가 결혼할 때 사주신 거. 같이 모셔드릴게요. 머리빗을 쓰다듬는데 춘배가 갑자기 조용히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던 방식의 울음이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편안해 보이는 울음이었습니다. 춘배야, 너도 이제 마음 놓이니? 춘배는 인자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영구차가 출발하기 전 인자 할머니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수의와 머리빗을 함께 넣어드렸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아빠 계신 곳으로 가세요. 거기선 편히 쉬세요. 다신 아프지 마시고 다신 외롭지 마세요.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춘배가 한 번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어요. 화장터로 가는 길에 인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벚나무에는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봄이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에요.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모실 때 인자 할머니는 어머니 곁에 머리빗을 함께 안치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랑 함께 계세요. 우리 다시 만날 날까지 편히 계세요. 납골당을 나서는데 춘배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1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춘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현관문을 긁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자 할머니 곁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죠. 춘배야, 고생 많았어. 17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춘배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를 영영 못 찾았을 거야. 고마워, 춘배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인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인자야,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편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요. 늦게 찾아서. 아니야. 내가 찾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춘배한테도 고마워. 착한 개야. 꿈에서 깬 인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게 됐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배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높이 들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사명을 다 마친 개처럼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인자 할머니는 춘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니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어요. 17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7년 동안 벽 속에 갇혀 계셨던 어머니를 찾아낸 강인자 할머니와 강아지 춘배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춘배는 17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할머니를 지켰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을 찾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춘배 같은 존재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 반려동물, 혹은 오랜 친구 말입니다. 오늘도 은빛 인생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은빛인 생극장 구독 잊지 마세요.